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요. 굉장히 젊음의 열기가 느껴지는 공간에 오랜만에 오게 돼가지고 저도 막 젊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강의 더 재미있게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학습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대학이라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먼 거리로 또 저녁에 또 일 끝나고 이렇게 오셔서 강의 듣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나와주신 만큼 저도 2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는 김영도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이제 쇼핑몰을 여러 개를 운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든 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지금은 쇼핑몰 창업 컨설팅하고 쇼핑몰 구축 제작 쪽 일을 하고 있고요. 마리앱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조은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김영도 교수님한테 특강 의뢰를 받고 제목을 뭘로 붙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끄는 제목들이 쇼핑몰 해가지고 1억 벌기 이런 거 지마켓에서 10원 벌기 이런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한다는 것에 너무 긍정적인 면이나 장밋빛 꿈 같은 것만을 창업 예비자들한테 좀 부각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 강의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동전의 양면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으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쇼핑몰 창업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타이틀 안에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쇼핑몰 창업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많은 기회와 잠재력을 제공을 하지만 지금 시장이 쇼핑몰 초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아무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어떤 자기의 동종 쇼핑몰 아이템에서 1%, 10% 안에 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또 쇼핑몰 창업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꿈을 꾸고 있고 또 도전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다른 데서 강의를 할 때는 조금 약간 딱딱한 커리큘럼으로 해서 강의를 많이 해요. 실무 강의가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쇼핑몰 창업의 쇼핑몰 시장 규모라든지 그런 거부터 일반적으로 시작을 해서 쇼핑몰 창업의 장단점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창업을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딱딱하게 소개를 하는 편인데 오늘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중간중간 제가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어떤 시행착오나 과거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들 그런 거 얘기하고 또 제 경험뿐만 아니라 제가 창업 컨설팅을 해주었던 예비 사장님들 또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사례 간간히 섞어가면서 너무 딱딱하지 않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쇼핑몰을 이제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쇼핑몰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의 목표가 딱 뭐냐면은 소자본을 투자해서 큰 경비 들이지 않고 소수 인력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 그 어떤 쇼핑몰 창업의 그 목표가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자본 투자해서 뭐 큰 경비 들이지 않고 뭐 한두 명의 인원이 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물론 개인 창업 분야가 많이 있기는 해요. 오프라인에서 뭐 소규모 프랜차이즈 창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오프라인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쉽게 도전해 볼 만한 일이 아니고 그 자금 규모도 일정 규모 이상은 뭐 길에서 무슨 뭐 호떡이나 뭐 핫도그 파는 그런 그 노점상을 하지 않는 한 최소한은 그래도 적어도 한 몇천만 원 정도는 필요한 규모가 오프라인에서의 개인 창업 그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GS 이샵이나 뭐 삼성몰 이런 중대형 규모 쇼핑몰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하는 소 쇼핑몰 규모라고 하면은 운영 인력도 크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영자 개인이 혼자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두 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그 정도 규모로 이제 해가지고 자신의 노동력과 투입한 일정 규모의 자본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쇼핑몰 창업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이제 자금이 보통은 한 500만 원 내외 그 정도 생각을 많이 하셨었어요. 창업자들이, 예비 창업자들이. 근데 뭐 물론 그거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계시고요.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자금 규모가 많이 요구되는 아이템일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창업 여건 있잖아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쇼핑몰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지, 나 혼자만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아이템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하기엔 좀 벅찬 아이템인지 그런 것도 미리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쇼핑몰 창업을 하게 되는 거고, 통상적으로 자본금 500만 원을 들여서 그 운영자 개인이 전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직장 그 봉급생활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상적인 자금 그 수익은 한 200만 원 이상 그 정도로 해가지고 가장 그 욕심 없이 그냥 평균적인 규모로 잡고 있는 게 월 수익 200만 원 이상 정도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 2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을 수도 있어요. 짧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특강 시간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한테 그 주입을 시키고 가고 싶은 분야가, 가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 5가지 포인트예요. 제가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본 결과 굉장히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 너무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그 컨설팅을 해오거나 무작정 쇼핑몰 구축을 요구해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중 8구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런 오해, 그 편견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쇼핑몰을 일단 구축만 하면은 상품이 어떻게 해서든지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야 예전에 쇼핑몰이 별로 없었던 시절, 경쟁이 치열하던 시절에는 어느 정도 통하는 얘기겠지만은요. 지금은 이게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쇼핑몰 만들어 놨다고 해서 내 쇼핑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누가 알고 찾아와서 물건 금방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런 너무 장밋빛 한상을 갖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많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쇼핑몰을 일단 구축을 하고 나면은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야후 같은 그런 검색 포털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내 쇼핑몰에 손님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쇼핑몰을 딱 구축을 해놓고 왜 손님이 안 들어오냐고 불평을 하는 운영자들도 많이 있어요. 왜 쇼핑몰을 만들어놨는데 방문자는 이렇게 없는 걸까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그런 분들은 너무 창업 초기에 전혀 기본적인 ABC조차도 잘 그 습득을 안 하시고 공부를 안 하시고 무작정 쇼핑몰만 구축을 하신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검색 엔진 광고를 하면 방문자가 들어오고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색 엔진에 광고를 하면 지금 그 네이버나 다음, 야후 같은 검색 엔진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그 단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다고 하면은 만약에 뭐 여성 의류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통합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사이트들은 물론 다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집행해서 그 나오고 있는, 노출이 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물론 여기다가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집행을 하면은 방문자가 들어오기는 하죠. 들어오기는 하지만 쇼핑몰 창업 초기에 구축이 되고 나서 아직 여러 가지 운영에도 미숙하고 그 상품에 대한 안목도 아직 제대로 길러지지 않은 상태라면은 쇼핑몰에 방문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첫 구매로 이어질 확률은 지극히 낮아요. 그래서 처음에 광고를 쇼핑몰을 구축을 하고 나서 광고를 진행해서 하면은 방문자가 들어오고 거기서 매출이 그만큼 어떤 일정 비율이 비례해서 매출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예전에 그 컨설팅을 해준 사례 중에 그 여성 명품 의류 있잖아요. 그 여성 의류 중에서도 온라인에서 한 10만 원 이상대 약간 중고가 가격대로 팔리는 명품 스타일 여성 의류 쇼핑몰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 특히나 여성 의류 아이템 분야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요. 광고비도 정말 많이 들어요. 한 달에 몇백만 원 깨지는 건 예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진짜 그 쇼핑몰은 이제 부부가 하는 쇼핑몰이었는데 그렇게 광고를 하고 했어도 방문자를 이제 로그 분석이라는 걸 해보면 방문자가 들어오긴 하는데 매출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이 왜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광고를 집행을 하기 전에는 과연 광고를 통해서 내 쇼핑몰로 유입된 방문자가 내 쇼핑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매력을 느끼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지출을 할 거면은 그 비용이 헛되지 않게 쇼핑몰에서 매출이 일어나던가 아니면은 첫 구매에서 매출 단계까지는 안 일어나더라도 어떤 자신의 쇼핑몰에 대한 명확한 컨셉 같은 거를 고객에게 직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에 최적화는 최소한 된 상태에서 광고비를 지출을 해야지 헛된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 광고는 쇼핑몰이 구축되고 나면 무조건적으로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어떤 쇼핑몰의 최적화나 아이템의 최적화, 그다음에 가격 상황 같은 거, 그런 거 경쟁 상황 같은 거를 잘 고려해가지고 가격 정책도 잘 정해서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방문자를 내 쇼핑몰의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을 때 검색 엔진 광고를 집행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혼자 자신이 생겼다고 하면은 안 되고요. 주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를 분명히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쇼핑몰을 운영하면 당장 정기 수입이 현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현재의 전자상거래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쇼핑몰 창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 중에 또 큰 분야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명퇴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소자본으로 뭔가 다른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거리가 뭐가 있을까 해서 쇼핑몰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30, 40대, 50대 이런 예비 사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큰 규모로 운영을 하던 사장님이었는데 여러 차례 이제 어려운 위기를 겪으면서 사업이 이제 망한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지금은 이제 종로에 있는 귀금속 상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주얼리 도매 쪽을 하고 계세요. 주얼리 도매 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역시 현실에서는 만만치가 않은 분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쇼핑몰을 창업을 해서 쇼핑몰을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실버 주얼리 쪽으로 해가지고 쇼핑몰을 구축을 해가지고 현금이 좀 들어오는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저한테 그 문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셨던 게 아이템 선정이 일단 첫 번째로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버 주얼리라는 거는 그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계절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그 실버 주얼리라는 아이템으로 그 어떤 연중 고른 매출을 유지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쇼핑몰을 창업을 해서 당장 운영을 한다고 해서 현금이 매일매일 내 통장으로 바로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현재 온라인 상거래 추세를 보면은요, 갈수록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 결제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에서 상품을 많이 사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가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고객이 결제를 하면은요, 그 결제된 금액이 운영자의 통장으로 수익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기간이 최대한 많이 잡아가지고 15일에서 20일 정도까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냐면은요, 여유 자금이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매출이 수익으로 통장에 목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여유 자금이 없으면은요, 쇼핑몰이 잘 될수록 자금난에 더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쉴 새 없이 팔리고 있다면은 재고가 소진되어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건을 매입을 해 와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타 쇼핑몰이 잘 되면 어떤 뭐 배송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그 안 되고 있을 때보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이 뭐 몇백 몇천 묶이게 되면은 굉장히 자금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쇼핑몰을 당장 창업했다고 해서 뭐 그 돈이 전부 뭐 100% 고객들이 현금 결제를 하지 않는 한 그 꼬박꼬박 내 통장으로 바로바로 1, 2일 차이로 입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도 미리 알고 창업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유 자금을 조금 마련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빠지기 쉬운 오류가 쇼핑몰 창업은 쇼핑몰 구축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그 고객하고 어떤 운영자하고 만나는 공간, 고객이 상품을 처음 만나는 공간이 온라인상에서 쇼핑몰이기 때문에 쇼핑몰 구축이라는 게 물론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기는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대책도 없이 다른 거는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마음만 급해가지고 아이템 정했으니까 당장 쇼핑몰 구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쇼핑몰 구축을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제가 쇼핑몰 구축 뭐 이렇게 해드려가지고 당장 뭐 몇백 이렇게 돈 벌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한테는 어떤 그 생사가 걸리는 어떤 생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만들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쇼핑몰 창업을 할 단계가 그 구축을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하시고 어떤 공부하시고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 쇼핑몰 구축을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제 생각하면 정말 제가 5가지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거 누가 몰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자신 맞춰 막상 창업 준비를 할 때에는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마음만 급해져가지고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5가지를 핵심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 창업에는 이제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창업을 어떻게 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디자이너한테 맡겨가지고 쇼핑몰 구축 1, 2주 이렇게 해가지고 나 쇼핑몰 만들었어. 창업했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자신이 판매할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는 단계가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이 어떤 쇼핑몰을 어떤 그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이템이 있으면은요, 그 아이템의 어떤 시장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템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많을수록 좋은 거는 뭐냐면은요, 그 자기가 염두에 두는 아이템에 관련된 인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어차피 쇼핑몰 창업도 한 명이 하는 일이지만 그것도 사업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사업에 유용한 인맥이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맥이라든가 경험, 그 다음에 과거에 자신이 해왔던 일이 그 어떤 내가 염두에 두는 쇼핑몰 아이템하고 연관이 있거나 그 분야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지식을 좀 잘 갖고 있거나 하면은 훨씬 창업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물론 높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진이 높은 아이템일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재구매율이 높은 아이템. 그러니까 한 번 사고 그 물건을 다시 사는데 뭐 1년, 2년이 걸리는 그런 그 아이템보다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사더라도 좀 규칙적으로 계속 고객이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소우 쇼핑몰 창업 아이템으로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또 적을수록 많은 것들은요, 경쟁, 그러니까 즉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 수가 적은 것, 그 다음에 구매 주기가 짧은 아이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아까 그 재구매율이 높은 아이템하고 그 상관관계에 있는 그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으로 선정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템 갖고 고민하는 분 중에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잘 아는 아이템이 있고요.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아이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과거에 뭐 그쪽 분야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인이나 친척, 뭐 부모님, 뭐 가족 중에 이거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거나 뭐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뭐 유통 경로라든지 뭐 업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해요. 빠삭하지만 자신은 개인적으로 그 아이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다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아이템이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후자는 그냥 자기가 진짜 어떤 매니아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그 아이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통상적으로 보면은 후자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창업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냉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로는 그 초급 창업자의 경우 여러 가지 아이템 선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 감수해야 되는 위험 부담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아이템에서만이라도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내가 이 물건을 정말 쳐다보기도 싫고 팔기도 싫다 하는 아이템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싫은 것이 아니다 하면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아이템으로 일단 창업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호 쇼핑몰일수록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 전문화되고 타겟팅화된 그런 아이템, 그리고 매니아층이 있는 아이템,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소호 쇼핑몰 창업 형태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쇼핑몰 이제 뭐 디자인 쪽으로 관리할 일이 있으면 관리도 해주고 쇼핑몰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뭐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은 그 뭐 이렇게 같이 의견도 주는 쇼핑몰 중에 그 20대 후반이나 한 30대 초반 아가씨인 것 같은데요. 그 커플 상품 쇼핑몰을 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커플 상품 쇼핑몰이 조금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 그 사람은 시작한 지 지금 한 3, 4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그 아이템에 대해서 좀 감각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쪽 계통에서는 좀 빨리 시작한 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플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커플들이나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입는 뭐 티셔츠라든지 잠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 종류, 모자 종류, 신발 종류 이제 이런 것들을 파는데요. 그 의류 같은 경우에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데 가보면 뭐 5,000원, 3,000원, 2,000원 이런 거에 파는 티셔츠 이쁘고 그죠? 여성분들 보면은 디자인도 이쁘고 괜찮은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하고 경쟁해서는 일반 소우 쇼핑몰에서 의류를 팔기는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순한 경쟁이 치열한 의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특화를 시키고 전문화를 시켜서 커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좀 차별화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5,000원에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팔릴 만한 옷을 커플 상품이라는 어떤 그 테마로 잡아가지고 10,000원에 팔 수 있고 20,000원에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쇼핑몰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아이템을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될수록 시장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아이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시장을 전문화하고 세분화한다고 해서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실버 주얼리 이런 거는 너무 아이템이 너무 많이 세분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실버 아이템 단일 품목으로는 정상적으로 쇼핑몰을 좀 이렇게 안정되게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좀 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그런 쇼핑몰 창업 아이템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경험과 지식이 조금 있어서 요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좀 쇼핑몰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무작정 만드실 게 아니라요. 반드시 이 상품이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공급 상황이고 어느 정도의 수요 상황인지를 반드시 분석해보는 과정을 분명히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검색 엔진에서 그런 근거는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색 포털 중에서 전체 검색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 절반 이상이 뭐예요? 한 70% 정도까지 점유를 하고 있는 네이버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자면요. 그래서 네이버의 어떤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는 동종 아이템의 광고 업체들 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셔츠라는 아이템으로 해서 쇼핑몰을 창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이 셔츠라는 키워드를 온라인에서 검색창에 입력을 해서 그 정보를 알려고 하는 잠재 고객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셔츠를 팔고 있는 공급업체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분명히 조사를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네이버 보시면은요.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네이버 마케팅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제 네이버 검색 포털을 통해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검색 엔진 마케팅 광고죠.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소개가 나가는데 여기 보면 키워드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광고를 눌러보시고 일단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광고주 그냥 가입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은요. 여기에서 이 키워드 스테이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관심 있는 어떤 특정 아이템, 키워드에 대해서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얼마만큼의 월간 조회수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정보를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꽃배달이라는 키워드가 기본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꽃배달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월간 조회수가 네이버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92,583회가 조회가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또 플러스 프로라는 광고 상품을 통해서는 이런 가격으로 이런 조회수가 나오고 또 이 플러스 프로하고 클릭 초이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플러스 프로는 그냥 정액제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만약에 플러스 프로 광고 섹션의 5번째 자리에 내가 꽃배달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493만 9천 원을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꽃배달은 대표적으로 그 인터넷 쇼핑몰 그 키워드 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광고비가 많이 드는 그 키워드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한번 지출이 되면 한 달 동안은 금액 변경 없이 한 달 동안 플러스 프로 5위 섹션에서 내 쇼핑몰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릭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꽃배달이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쇼핑몰이 리스팅이 될 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노출만 돼서 광고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 내 쇼핑몰을 클릭했을 때 그래서 클릭당으로 과금이 되는 광고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치면 이제 뭐 스폰서 링크나 파워 링크 이런 것들이 다 광고 사이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프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5위 자리가 뭐 490 몇만 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정액제 광고 개념이고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꽃배달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그 키워드의 입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광고가 들어가는 그런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입찰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자신이 어떤 그 계제를 희망하는 가격을 써내는 거예요. 옥션에서 경매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매긴 사람을 1위로 해가지고 5개면 상위에서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업체를 잘라서 계속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월 정액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광고를 걸어놓으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은 이 클릭당 과금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그 광고 관리가 필요한 그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꽃배달이라는 키워드를 뭐 5,000원에 클릭당 5,000원에 그 입찰을 해가지고 광고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5,200원을 써가지고 나보다 위쪽에 그 입찰을 제시를 했으면은 그게 이제 제가 만약에 5개 업체까지 노출이 되는데 제가 5위에 그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누가 5,200원을 쓰면은 그 업체가 5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광고가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 그 상황이 실시간으로 입찰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광고 관리가 꾸준하게 이제 요구되는 그런 분야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월 정액제 광고보다는 그 클릭당 과금 광고가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추세가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노출만 되는데 돈이 나가는 것보다는 클릭을 했을 때만 돈이 나가는 게 덜 헛된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광고주들이 클릭당 과금 광고를 선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클릭당 과금 광고의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오버추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오버추어라는 업체를 통해서도 아까 그 네이버에서 어떤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월간 조회수가 나왔잖아요. 그거가 나온 것처럼 오버추어에서도 그런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오버추어 같은 경우에는 오버추어하고 광고 제휴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검색 포털을 다 종합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네이버의 월간 조회수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버추어 같은 경우에는 클릭당, 그러니까 만약에 그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클릭당 예상 비용이 얼마가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데이터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한다면은 그런 것도 이제 좀 물론 그 초보자로서는 조금 까다로운 분야일 수도 있어요. 까다로운 분야일 수도 있지만 그 전문가의 도움을 얻거나 조언을 구해서라도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따라서 해보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런 거를 꼭 그 검증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주요 경쟁 쇼핑몰 5개, 6개 정도는 최소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내 쇼핑몰에서 같은 뭐 셔츠 아이템이라도 다른 데는 과연 지금 셔츠 중에서 뜨고 있는 트렌드가 되고 있는 디자인이나 뭐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격대는 대강 어느 정도가 많이 팔리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랭키닷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이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각 어떤 그 온라인 사이트에 각 어떤 분야별로 그 순위를 매겨주는 사이트예요. 물론 순위가 그 랭키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한 그 사이트를
들 안에서만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각 업종별로 상당히 많은 사이트들이 여기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의 자료를 이용하면 만약에 뭐 유아용, 유아교육용, 왕구 뭐 이런 쇼핑몰 분야에서는 어떤 업체가 1위를 하고 있는지 뭐 1위에서 100위까지 순위가 뭐 쭉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많이 도움이 되고요. 백카시라는 그 사이트도 랭키닷컴하고 유사한 그 사이트고요. 그다음에 오픈마켓이나 기타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데를 통해서도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좀 시장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창업 자금일 텐데요. 그 창업 자금은 이제 쇼핑몰 창업 단계에서의 지출 내역하고 그다음에 그 창업을 하고 난 직후에 어떤 운영 예비비로 좀 비축을 하고 있을 부분들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업 단계에서 이제 주요 지출 내역을 보시면은 그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그 자신이 사업자 등록을 낸 그 관할 구청에서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구청에다. 그래서 이게 1년에 45,000원 정도의 면허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 중대형 쇼핑몰 뭐 인터파크나 LG샵 뭐 삼성몰, CJ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물론 자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쇼핑몰도 자체적으로 완전히 100% 자기네 그 어떤 기술력으로 외주를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구축이 되지만 소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그 구축 비용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대부분 소 쇼핑몰의 90% 이상은 임대형 쇼핑몰 솔루션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임대형 쇼핑몰 솔루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럼 메이크샵이나 후이즈몰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메이크샵이 요새 지하철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하던데. 그게 뭐냐면은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기능들이 있잖아요. 회원관리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바구니 기능이라든지 결제하는 기능, 상품 등록과 상품 관리 기능, 주문 관리, 매출 관리, 배송 관리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구비가 돼 있어야지 상품을 구매하고 고객은 상품을 구매하고 운영자는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적인 기능들을 다 개인적으로 구축을 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고용을 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도저히 효율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이 모두 탑재가 된 쇼핑몰 솔루션을 매달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고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해주는 회사는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듯이 메이크샵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후이즈몰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카페24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다가 쇼핑몰 솔루션 임대 신청을 하면 내 이름으로 된 쇼핑몰이 하나가 세팅이 돼요. 세팅이 되고요. 그 쇼핑몰이라는 거는 두 개의 모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내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 보여지는 프론트 오피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쇼핑몰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쇼핑몰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자 모드, 백오피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그 관리자 모드하고 사용자 모드가 하나의 세트로 돼가지고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핑몰 솔루션을 임대하는 비용은 월 임대료가 무료인 회사도 있고요. 또 일정 비용, 대부분 뭐 한 55,000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을 내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용이 나갈 거를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쇼핑몰을 무조건 구축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축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준비도 않은 상태에서 맘만 급해가지고 쇼핑몰 구축하시면은요, 이거 매달 비용만 애꿎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축 그 쇼핑몰을 그 준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바로바로 상품 등록하고 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때 쇼핑몰을 이제 구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쇼핑몰 구축에 걸리는 시간은 사실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임대 사용료가 한 달에 무료에서 한 55,000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도메인 구입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 쇼핑몰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뭐 GS e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소유의 어떤 쇼핑몰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이름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게 내가 1년 동안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비용이 뭐 22,000원, 싼 데는 17,000원. 이것도 그 이 도메인 등록을 대행해주는 사이트에 따라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등록을 대행해주는 정식 업체는 어디에서나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 저렴한 데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이제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 시스템을 생각하지가 않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 그러니까 내 쇼핑몰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려면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야겠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초기 가입비로 한 2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보증보험료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고객이 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 어떤 그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보상을 받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보증해주는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보험료가 약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디자인비가 이제 들어가겠죠. 어느 정도 자신이 뭐 포토샵을 잘 다룬다거나 HTML을 좀 다룰 줄 안다거나 하면은 물론 자신이 만들 수도 있어요. 자신이 만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그 중급 이상으로 하는 분들은 그다지 없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면은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이 하게 되면은 물론 비용은 안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포토샵하고 HTML 능력만 갖고 쇼핑몰이 바로 구축되는 건 아니고 각 임대형 쇼핑몰 솔루션마다 디자인 구현의 원리가 달라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숙지하고, 그러니까 관리자 모드의 그 디자인 구축 메뉴를 숙지하고 그러는데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HTML하고 이제 포토샵을 좀 할 줄 알아가지고 자신이 직접 쇼핑몰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솔루션에서 어떤 디자인 구축 원리라든가 그런 거를 학습을 할 경우에는 그것까지 학습을 하는 기간까지 감안하면은 보통 일반인들이 만드시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넉넉지 않고 한 2주일 정도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축하는 기간은 그다지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리고 검색 포털 등록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각 검색 포털당 약 19만 8천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 등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그 지출 요소는 아니고요. 그 여러분의 쇼핑몰 이름을 각 검색 포털의 검색 엔진에 초기 등록할 때 한 번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이버가 이제 그 등록비가 이제 빠른 등록이 19만 8천 원 정도 했고 다른 사이트들도 이에 준하게 받았는데 얼마 전부터 네이버가 이제 검색 엔진 등록이 무료화가 됐어요. 무료화가 돼서 네이버에는 이제 검색 엔진 등록하는 게 돈은 안 들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네이버에서는 철저하게 차별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로 시키기는 시켜주되 이미 이제 쇼핑몰의 어떤 그 검색 엔진 등록 상태라든가 온라인 시장 그 상황 자체가 그 쇼핑몰을 검색 엔진에 단순히 등록만 해가지고는 노출될 확률이 극히 아주 미미해졌어요. 아주 확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 네이버에 돈을 내고 광고를 진행하는 또 광고 업체들한테는 그만큼의 어떤 노출의 우위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료하고 유료 정책을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네이버는 무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상품 구입비는 이건 워낙 상품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얼마 정도일까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하게 명심을 하셔야 될 거는 초기,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 상품을 사실 때 아시겠지만 5개 살 때하고 100개 살 때하고 매입 단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초보 창업자이시기 때문에 매입 단가가 다소 높아져서 비용이 높아지더라도 초기에는 너무 무리한 수량을 재고로 비축을 해두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만큼 몸이 좀 고되더라도 발품을 팔더라도 자주 나가서 만약에 나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 아이템이면
조금 힘들더라도 자주자주 나가서 물건을 사오는 시스템으로 초기에는 운영을 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이런 정도의 상품을 어느 정도 주기로 하루에 몇 개 정도 좀 나가니까 요 금액으로 한 몇 주일분을 구매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런 감각이 생기시면 그 한꺼번에 구매하는 그 메인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시라는 거죠. 초기에는 너무 한꺼번에 많은 물량 용식권 구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뭐 카메라 구입이라든가 뭐 촬영 스튜디오 준비, 촬영 소품, 배송 박스, 뭐 모델비 이런 것들이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시중에 온라인 사이트에 온라인 보면은 이런 정보들 많이 있고 또 관련 서적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참고로 해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영 예비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구입에 필요한 어떤 예비비 수준으로 해서 조금 비축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돈 500만 원이 있으면은요, 그 500만을 초기 창업 단계에서 절대 다 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쓰시지 말고 뭐 300이나 400 정도로 딱 상한선을 그어놓고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시고 여유 자금을 꼭 놔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유 자금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몰을 창업을 하면은요,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보면 어느 정도 승부가 판가름이 나고 어느 정도 쇼핑몰이 자리가 잡힐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더구나 지금은 검색 키워드 광고가 너무 치열해졌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는 소호 쇼핑몰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검색 엔진 광고에만 의존해서는 쇼핑몰을 홍보를 하려고 하면은요, 가랭이 찢어져요,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검색 엔진 광고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야겠지만은 노가다 홍보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게시판 홍보라든지 카페 홍보라든지 블로그 홍보라든지 기타 돈이 안 들지만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정성이 요구되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하시고자 한다면 하셔서 방문자를 늘리실 생각이라면 더구나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한 1, 2년 정도는 충분히 여유를 갖고 쇼핑몰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분이 이제 냉방용품, 그러니까 뭐 선풍기 쇼핑몰을 이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풍기의 이제 성수기라고 한다면은 초여름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쇼핑몰을 겨울에 만들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풍기 쇼핑몰을 하는데 왜 지금 쇼핑몰을 하시냐고, 한 봄이나 초여름에 준비해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부터 봄까지는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았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과 쇼핑몰 창업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신과 마인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너무 당장 만들어서 당장 물건 팔고 돈 벌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잡고 내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쇼핑몰을 창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잡스나 뭐 부업으로 이제 쇼핑몰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텐데 지금의 경쟁 상황이 다른 일 하면서 부업이나 투잡스로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분야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파는 아이템이 워낙 희소성이 강하고 독점성이 자기가 독점 권한이 있다던가 그렇지 않는 이상 자기의 어떤 남는 시간 몇 시간 이용해가지고 어떤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예전에 이제 제 블로그에 그걸로 한번 올려본 적이 있었어요. 로버트 태권브이 있잖아요. 로버트 태권브이로 해가지고 그거를 소 쇼핑몰 운영자가 거의 로버트 태권브이에 비견할 만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 쇼핑몰 운영자는 단순히 어떤 일 개인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하나의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관할을 하거나 자기가 직접 하거나 컨트롤을 하거나 관여를 해야 될 분야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품 구입 책임져야 되고요. 상품 구입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할 때
마케팅 어떻게 할 건지, 검색 엔진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마케팅, 온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전개할 건지 마케터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영업 홍보사원의 역할도 해야 되고, 오는 전화나 또 게시판에 올라오는 문의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상담을 해주는 고객센터 요원의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쇼핑몰은 다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회계 부분, 세무회계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포장이나 배송 같은 거, 이런 것도 신경을 다 써야 되고, 또 쇼핑몰의 어떤 간간이 뭐 이미지 업데이트라든가, 뭐 링크 수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관여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포장 이런 거 시간 얼마나 걸릴까 생각하시는데요. 뭐 10개 정도 이렇게 포장하는데도요, 뭐 배송지 주소 최종 확인하고요, 그 주문한 물품들 누락 없고 착오 없도록 다 확인하고 배송하고 송장 붙이고 접수하고 이러는데 시간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초기에는 되도록이면 소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수익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진짜 고생할 각오하고 자신이 되도록 모든 분야를 관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쇼핑몰을 창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좀 독종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각오를 하시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직접 하는 원더우먼이나 뭐 슈퍼맨이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 디자인 쪽이나 뭐 포토샵, HTML 쪽에 소질이 없는데 이것도 내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효율도 안 나는 거, 상품 하나 등록하느라 뭐 오전 내내 그것만 잡고 있고 하느니 그런 거는 적절하게 전문가한테 외주 인력을 활용해서 맡기시고 자신이 꼭 해야 하는 부분, 자신이 강점을 갖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을 하시라는 거죠. 어찌됐든 쇼핑몰 창업하려면 이 정도의 이제 업무 분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쇼핑몰 창업하기 전에 쇼핑몰의 어떤 간략한 사업 계획서라든가 쇼핑몰 기획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너무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창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드리긴 힘들고요. 제 사이트라든가 블로그 같은 데 들어와 보시면은 관련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쇼핑몰 창업이라든가 뭐 쇼핑몰 제작 쪽에 관련된 책을 쓴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컨텐츠 개발한다거나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쇼핑몰 쪽하고 일에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 하던 사업이 그다지 뭐 상황이 좋은 사업도 좋은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본이라고는 정말 200만 원? 그 정도밖에 없었고요.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온라인 쇼핑몰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그 쉽게 좀 된다 싶으면 중대형 쇼핑몰이 쉽게 뛰어들지 못할 아이템으로 잡고 그리고 요새 그때 당시에 트렌드가 제가 창업한 게 한 4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트렌드가 이제 레저 스포츠 쪽이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 각광을 받기 시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어차피 젊은 층들이 이제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아이템을 잡고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 쇼핑몰 운영에 요구되는 어떤 노력이나 시간, 인력이 최소화되려면은 마진이 높은 아이템이어야 되겠다. 마진이 높은 아이템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찾았던 게 이제 모터보드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 10대, 20대 뭐 많게는 40대, 50대 아저씨들까지 즐기시는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스노우보드 같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바퀴가 4개 달려있고 모터가 달려있어요. 엔진이요. 휘발유로 가는 엔진이 달려있어서 그게 이제 즐기는 레저 승용용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물건을 비축한 상태에서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는
보증금도 없었으니까요. 보증금,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고 있어봤자 물건이 그게 대당 판매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한 싼 거는 7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넘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도 한두 대 살 그 능력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도저히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크기가 한 이 정도 돼요. 사람, 그러니까 스노우보드 정도의 그 전체적인 크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 집에다 두고 판매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을 얻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보증금이 없는 월 50만 원짜리 진짜 한 2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보드 한 두세 대 사놓고 쇼핑몰을 구축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토보드 쇼핑몰이라는 걸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그 마케팅 쪽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창업하기 전에도 관련 쇼핑몰이 몇 개 있었어요. 한 두세 개 정도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인지도가 꽤 있어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그쪽을 방문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해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될까, 어떻게 인지도를 구축을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이제 만든 게, 일단은 모토보드라는 어떤 그 레저 용품이 대중화되지 않은 어떤 매니아 상품의 성격이 강하고요.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일단 보면은 아 저거 어떻게 탈까? 어떻게 굴러가는 걸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제공을 해서 우리 쇼핑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어떤 그 대표성을 확보를 하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이제 그 한 4, 5년 전이니까, 4년 전이니까 그때는 네이버가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지식인이 이제 막 시작이 될 상황이었고, 오픈백과, 지식인의 이제 그 네이버의 오픈백과도 이제 막 그 글이 올라가고 그 용어가 등록이 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돈 안 드는 거니까 활용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의 오픈백과에 이 모토보드란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모토보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종합을 해가지고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고 그 내용을 퍼다가 서로 자신이 아는 뭐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로 나르고 자기가 갖고 있고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사이트가 홍보가 된 거죠. 그리고 오픈백과뿐만 아니라 지식인 같은 것들. 그래서 제가 일례로 보여드리면,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이쪽 일에 전념하느라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는 뜨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요, 그 위쪽에 광고업체가 엄청나게 그 독차지를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지식인이라든가 그 오픈백과 같은 게 초창기 어떤 인지도를 쌓고 그 정착이 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통합 검색 결과에 노출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위쪽에 광고업체처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합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서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어치의 광고 효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식인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지식인을 활용한 어떤 쇼핑몰 홍보가 마케팅, 온라인 그 검색 엔진 마케팅의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시작할 당시만 해도 지식인의 쇼핑몰 홍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논스톱에 그 오승훈인가 하는 탤런트가 이걸 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그 일반 네티즌이 진짜 호기심을 올린 것 같은 질문글을 올린 거죠. 그 논스톱에 오서방이 타고 다니는 모토보드라는 것이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이 아이디도 제 직원이었어요. 직원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해서 올린 건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다는 거죠. 답변을 달아서 이제 이 답변이 워낙 모범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채택이 되고 워낙 대표성을 가진 어떤 그 공식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오픈백과에도 이제 모토보드를 치면 이런 내용으로 등록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끝에 출처는 이 설명은 모토보드넷이 제작한 것으로서 정보를 전달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로 하고 그 유용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가장 최고의 홍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홍보를 했었고,